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을 놓치고 해야 할 일 대신 엉뚱한 곳에 시간과 마음을 쓰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 그래서 의외로 잘 모르는 나이 들수록 반드시 멀리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고 지내면 우울과 불안, 쓸데없는 소비에 묶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는 지금 당장 거리두기를 권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조용히 좀먹는 위험한 태도인데요. 대체 뭘까요? 생각보다 간단한 변화로 내 삶을 진짜 소중한 것들로 채울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더 늦기 전에 문제를 직시하고 이것만큼은 꼭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멀리해야 할 첫 번째는 과도한 건강 집착입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기능이 점차 둔화되고 여기저기 자잘한 통증이나 질환이 고개를 들기 마련이죠. 이때 많은 분들이 이젠 건강이 제일 중요해! 라고 외치며 운동과 식이요법, 각종 건강보조식품, 병원 검진에 몰두합니다. 물론 건강관리 자체는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문제는 과도함입니다. 즉, 건강을 챙기는 것을 넘어서서 건강 집착의 영역에 들어가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고 정신적, 경제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친한 지인은 퇴직 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하루 일과가 온통 건강관리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유산소 운동, 8시에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 10시에는 각종 건강식품 섭취, 오후에는 병원 방문 및 추가 검진, 저녁에는 다시 유산소 운동, 자기 전에는 혈압, 혈당 체크. 하루가 건강 지킴이 스케줄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훌륭해 보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생활을 시작한 지 3달 만에 우울증에 걸렸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건강에만 매달리다 보니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여유로운 만남, 취미생활, 봉사활동 같은 사회적 활동이 모두 소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삶을 누리기 위한 도구이지 그 자체가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도 일종의 병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좋다는 이유로 끝없이 검진을 받으며 혹시 모를 병을 찾아 헤매고 온갖 건강식품의 재산을 탕진하며 어제보다 혈압이 이 정도 더 올랐다고 전전긍긍하는 상태가 정말 바람직한가요? 정말로 의미 있는 건강관리는 균형에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가벼운 운동, 적당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취미활동,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몸 곳곳이 예전 같지 않은 법이고 과도한 관리는 오히려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병원 검진도 필요하지만 적당한 주기로 받는 것이지 매일 병원을 드나들며 불안감에 시달리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적당히 챙기면서도 삶의 다른 영역을 풍요롭게 가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 했던 강도 높은 운동을 지금 다시 똑같이 하려고 하면 몸은 거기에 맞춰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목표는 외려 부상을 유발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벼운 산책, 수영, 요가 혹은 주 2에서 3회 정도의 가벼운 등산이면 충분히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정보에 대해 맹신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TV, 유튜브, 인터넷에는 온갖 건강 비법, 기적의 치료법,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이 넘쳐납니다. 일부는 유용한 정보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홍보성 콘텐츠일 수 있습니다. 이 음식만 먹으면 10년 더 산다. 이 약초만 있으면 만병통치. 이런 허황된 주장에 혹하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심하면 건강을 해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되 그 빈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예컨대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정기 검진을 받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그 결과에 맞춰 생활 습관을 조금씩 개선하는 식입니다. 지나치게 잦은 검진은 오히려 무언가 문제가 있을 거야라는 불안 심리를 조성하고 이는 다시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과 관련해 불안은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낳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건강식품이나 보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필요하다 권하는 영양소나 몸에 특별히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는 정도라면 문제가 없지만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광고에 끌려 수십, 수백만 원짜리 건강식품에 의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과 시간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익히며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으면 그 자체가 면역력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건강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으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정작 인생을 즐길 수 없습니다. 조금 불안전하고 아픈 곳이 있더라도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완벽한 건강 상태를 기대하기보다 현재의 몸 상태 속에서 최대한의 편안함과 활력을 누리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조금 아프면 어때? 그래도 오늘 아침에 맛있는 빵을 먹었고 오후엔 동네 서점에 가서 책 한 권 읽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는 식으로 현재의 일상적 즐거움에 집중해 보세요. 음식 조절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건강한다고 알려진 식단을 무조건적으로 고수하기보다는 영양의 균형을 맞추면서 가끔은 맛있는 것, 즐거운 것, 마음을 위로하는 음식을 즐기는 여유를 가지세요. 건강은 결국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온전해집니다. 단지 육체적으로만 완벽해지려고 애쓰다가 마음의 여유를 잃는다면 그건 건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과도한 건강 집착은 심리적 불안과 우울감을 유발하고 재정적 낭비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건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기반일 뿐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휴식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취미 활동을 통한 심리적 안정이 진정한 건강한 노후를 완성합니다. 불필요한 건강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내 몸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현명함입니다. 두 번째로 멀리해야 할 것은 휴대폰입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전화나 문자 같은 기본 기능은 물론 뉴스 시청, 정보 검색, 금융거래, 가족과의 영상통화, 취미생활 공유까지 모든 것이 손끝에서 이루어지죠. 이런 편의 뒤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중장년층이라 해도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능숙하게 다루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그만큼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문제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확인하고 어제 밤 자녀나 손주들이 올린 SNS 사진을 보고 언론사 앱으로 뉴스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벌써 30분 이상이 흘러갑니다. 그러는 사이 창밖의 맑은 하늘, 따뜻한 햇살, 모닝커피의 향기는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상쾌하게 시작해야 할 하루를 스마트폰 화면 속 정보들과 비교 의식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셈입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어깨와 목은 굳어지고 눈은 뻑뻑해지며 마음은 불안정해집니다. 특히나 우울한 뉴스와 자극적인 유튜브 콘텐츠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치 스캔들, 경제 불황, 사회적 갈등, 사건 사고 등 부정적인 소식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뉴스를 하루 종일 접하면 기분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에 편안한 마음으로 쉴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켜면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선정적이고 극단적인 영상들이 눈앞에 펼쳐지죠. 이 나라가 왜 이래? 경제가 망할 것 같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각박해졌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면증이 심해지며 결국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지 정보의 부정성에만 있지 않습니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심리가 SNS 환경에서 더욱 부채질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제 친한 지인 70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교직에 몸담아 안정적인 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여유 있는 편인데도 젊은 시절 한솥밥 먹던 친구들의 SNS를 보고는 자신이 뒤처지는 것 같아 우울해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남들은 늘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고 손주들과 즐겁게 여행하며 예쁜 카페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사진으로 공유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좋은 순간일 뿐 평범하거나 힘든 날은 SNS에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영수님은 남들이 보여주는 가장 행복해 보이는 장면을 자신의 현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든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진리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남의 삶의 극히 일부만 보고도 전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자존감을 깎아내리기 쉽습니다. 디지털 매체 환경은 비교하기 아주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의식하지 않으면 그 함정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우선 디지털 다이어트라고 휴대폰과 디지털 콘텐츠 소비에 대한 시간 관리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만 뉴스를 본다거나 주말에는 아예 뉴스를 끊어보는 식으로 규칙을 세우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대신 잠깐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손목을 돌리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신문 기사를 꼼꼼히 들여다보기보다는 차라리 주말에 서점에 들러 에세이 한 권을 골라보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가벼운 역사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우울한 뉴스 대신 긍정적인 콘텐츠를 의식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다큐멘터리, 편안한 음악, 지혜로운 동반자 채널 등을 시청하면 마음이 한결 밝아질 겁니다. 박명수 씨가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뉴스만 보면 우울해진다. 산책하면서 바깥 공기도 마시고 음악도 들으며 즐겁게 살아라. 스마트폰을 통해 불안과 분노를 키우는 대신 휴대폰을 잠시 내려두고 발로 직접 걷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소소한 행복에 도전해보는 겁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주제도 신경 써보세요. 매일 아침 카페에서 만나 정치나 경제 소식에 한숨 짓는 대신 어제 저녁에 조금 걸었더니 허리가 덜 아프더라. 최근에 발견한 꽃집에서 튤립 한 다발 사왔는데 집 분위기가 밝아졌어. 이런 긍정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대화 중간중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를 기분 좋게 만드나? 아니면 더 우울하게 만드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디지털 매체 사용을 극단적으로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문제는 과도함과 부정적 정보의 범람입니다. 그것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때 스마트폰과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일부 시간은 휴대폰을 아예 다른 방에 두고 잠깐이라도 자연과 교감하거나 몸을 움직여 보세요. 눈 건강에도 좋고 정신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실제 인간관계에 투자했고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집중했습니다. 편지나 전화 한 통에 담긴 정성, 직접 읽은 책 한 권에 담긴 깊은 사유가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이런 아날로그적 가치들을 잊지 않는다면 스마트폰의 활용은 더 알차고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과도한 휴대폰 및 디지털 매체 사용은 우리의 눈과 목을 피로하게 하고 마음까지 황폐하게 만들며 비교 의식과 우울감을 키웁니다. 우울한 뉴스와 자극적인 유튜브 콘텐츠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사라지고 불면증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소비 시간을 제한하고 긍정적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찾으며 비교 대신 자기만의 행복 기준을 확립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결국 디지털 기기와 건강한 거리 두기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세 번째로 멀리해야 할 것은 불필요한 걱정, 즉 기우입니다. 살아가면서 걱정 없이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 상황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정도를 넘은 걱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과도한 상상,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끝없는 후회,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은 우리의 삶을 질식시킵니다. 이런 불필요한 걱정을 일컫는 말로 기우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까 노심초사하는 사람처럼 전혀 근거 없는 불안에 시달리는 상태는 결국 현재의 행복을 앗아가고 마음의 안정을 깨뜨립니다. 기우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만약 내일 이 문제가 터지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집중할수록 정작 내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경치, 마실 수 있는 따뜻한 차 한 잔,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의 미소 같은 현재의 행복은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런 걱정은 단순히 심리적 불편을 유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높여 몸까지 병들게 할 수 있으며 자신감과 삶의 에너지를 깎아내립니다. 우울감,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같은 신체적 증상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걱정도 하나의 전략이겠지만 대부분의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도 예방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실천은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을 갖추는 겁니다. 명상이나 호흡 운동은 이 점에서 크게 도움이 됩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느끼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발이 닿는 바닥의 감촉, 코끝으로 들어오는 바람의 온도, 심장 박동 소리까지 세심하게 느껴보는 겁니다. 이 순간만큼은 과거의 실패나 미래의 불확실성 대신 오직 현재의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자기 전 오늘 내가 감사할 만한 일세 가지를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감사의 대상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아침 산책길에 핀 국화가 참 예뻤다. 오후에 마신 커피가 아주 향긋했다. 이웃집 할머니가 웃으며 인사를 건네줘서 기분이 좋았다. 이런 소소한 행복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우리는 인생에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고 불필요한 걱정에 쓸데없이 기운을 빼는 일이 줄어듭니다. 또한 걱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걱정될 때 종이에 그 문제를 적어보세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설령 일어난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대처법은 무엇인가? 이 문제로 인해 내가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은 정말로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대다수의 기운은 막상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실제 발생 확률이 낮거나 발생하더라도 내가 대응할 만한 여지가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걱정은 대부분 근거 없는 불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동양 철학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같은 실천 가능한 일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되 현재의 행동을 통해 미래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를 불안에서 건져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며 내 걱정을 객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에 믿을 만한 친구나 가족 혹은 전문 상담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내 속마음을 털어놓다 보면 혼자 상상 속에서 키워온 걱정이 실상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게 됩니다. 현재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머릿속을 뒤흔들던 불안과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빈 공간엔 안정감과 만족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기후를 극복하는 핵심은 자기 삶의 통제권을 현재의 행동에 두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모든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과거의 실수를 재차 곱씹으며 스스로를 학대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이 순간뿐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근거 없는 걱정들은 점차 힘을 잃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불필요한 걱정은 현재의 행복을 훼손하고 삶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짐입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명상, 감사일기 쓰기, 걱정의 논리적 분석과 글쓰기, 주변 사람과의 대화, 취미 생활의 몰입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기운은 사그라들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우울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오늘 제안드린 방식 중 하나를 실행해 보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뉴스를 30분만 보겠다든지 내일 아침 모임에서 정치 얘기 대신 가벼운 운동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겠다든지 휴대폰을 멀리하고 작은 산책에 나서겠다든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밝고 값지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요? 혹시 최근에 피해야 할 것을 과감히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오늘 제가 소개한 4가지 중에서 이건 꼭 실천해 봐야겠다 싶은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경험과 방법,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과 노하우가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지혜로운 동반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후반전을 위해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덜어내 봅시다. 감사합니다.